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죠.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악스럽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굉장히 그 가십성인 논란에 많이 소요되긴 했습니다. 마약과는요 전쟁을 치러야 맞는 겁니다. 가동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단속한 게 없는데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검찰에 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을 텐데 이제는. 여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사과 안 하고 있다고 국민 모독이다, 국회 모독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시작했고요. 백반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린 유 실장 컨디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백반장이 국회 상황실을 책임질 예정이고요. 속보 실시간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독감에 감기에 난리라니까 정혜원 분들도 각별히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채권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백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으로 어제 예결위가 파행되는 일이 있었고, 막 한동훈 장관은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본인의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공격이 된 대상이 된 황운하 의원이 어제 바로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고소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는 거죠. 네, 오늘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고소는 물론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면서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조금 전 모습을 보니까 쉽게 물러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풍산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틀째 계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계의 파양을 놓고 이틀째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은 차라리 북으로 돌려보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윤건영 의원과 탁현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나라의 어른이시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 본다고 답했습니다. 네, 관련한 이슈는 백반장이 취재했으니까 이따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감을 진행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고냐 참사냐 용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놓고 사사건건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참사 대 사고, 사과와 문책, 직주 근접, 결전의 날, 숨바꼭질로 잡아봤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통령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원래 지난 3일로 잡았지만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을 위해 오늘로 미뤄졌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수차례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을 밝히셨듯이 우리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참사에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네, 바로 앞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다르게 참사라는 단어 쓴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도 또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그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커다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네, 김대기 실장도 오늘 이 단어 사용 신경 쓰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문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 문제 삼아서 문건 고쳐와라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 이어갔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 추진 계획 당면 현황에 보면은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애도한다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첫 장에 나오는 이거를 아직도 사고로 표현하고 또 사망자 내지는 사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역시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국감장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합동분향소를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명기한 데 대해 지적했고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미 참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왜곡한다며 반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 행안부가 사고라는 단어만 쓰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야기됐습니다. 논란을 자초한 행안부는 여전히 사고라는 단어 쓰고 있고요. 이 부분 정리해달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왕좌왕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합니다. 지금 상황대로 자유롭게 좀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가 좀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용어로 정쟁을 삼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민주당 지도부 등이 사고라고 적어내려갔던 글들을 찾아왔습니다. 또 여야 간의 첨예한 이슈인 천안함 사건 때와도 비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고라고 하시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용어까지 정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돌아가서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왜 이런 논쟁을 안 삼았습니까? 네, 김미애 의원 판사 출신이죠. 역시나 율사 출신인 주호영 위원장은 법률상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면서 여야 논쟁 정리하려 했고요. 김대기 실장에게도 여기에 대해 설명할 기회 다시 한번 줬습니다. 중대본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지금 뭐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도 참사 희생자란 말을 썼고 아까 그 업무보고 자료는 제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처음 인사 말씀을 드릴 때 제 인사 말씀에는 분명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태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사냐 사고냐 주로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동안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순서에 들어가서는 대통령에게도 참사 책임이 있다는 야권 주장 놓고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우선 한남동 관저 경호 인력 문제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참사 당일만 해도 대통령 부부 이사 전인데 왜 빈집을 지키는데 200명이나 투입했느냐 비판했죠. 그만큼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인력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아예 유언비어로 규정하면서 질문 던집니다. 경호처 인력을 배치 때문에 이 참사가 더 커졌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있죠.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세한 인원 현황을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릴 수는 없지만 한남동에 2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훨씬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고 경호 인력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청와대에 있던 경찰 인력은 유사한 규모로 그대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참사 당일 밤 제대로 대응한 게 맞느냐는 의심을 내놨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길래 대규모 압사가 일어나느냐,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 발언한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참사 당일 밤에 대통령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또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 세월호 참사 때와 비슷한 지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80년대 신군부 시절에도 비유해서 국감장이 잠시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그렇죠. 네. 예, 두 번째 픽은 이어서 사과와 문책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강조한 거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사과도 있지만 엄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그대로 실린 부분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부분도 이례적으로 글과 영상으로 모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 등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저게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제도가 미비했다. 이 부분은 이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거지만요. 총 만자의 질책, 경찰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한 놈만 패는 건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 메시지에 뒤이어 나온 건 오히려 비겁한 책임 전가뿐이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밖이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 대통령에게 촉구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여기에 가능성은 아주 살짝만 열어둔 채 어제 이미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진 재난안전관리 체제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는 형식이 적어도 대국민 담화와 같은 마땅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대국민 담화와 같은 형식을 갖춘 대통령의 사과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공식 사과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쭉 여태까지 대통령 말씀하신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비통하고 슬픔에 그래서 대국민에 이제 11월 7일 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원인 조사라도 좀 나오고 그럴 때 한번 다시 좀 보시죠. 네, 하지만 어제 공식 사과 그리고 앞서서 종교계 행사에서 한 공개 사과들 모두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립각 세우고 있는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국문과 교수의 분석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면 사실은 그거를 왜 다음날 그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참사 당일에. 네. 이게 사과라면 왜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았을까? 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뜨거운 쟁점,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국정 전면 쇄신, 즉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죠. 국감에선 우선 이상민 장관까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그리고 한총련 사태로 인하여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들이 사퇴를 한 사례도 있고요. 행안부 장관은 사전 계획도 수립 안 했고 사후 조치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했고 수많은 잘못된 발언으로 국민들께 고통을 준 분이에요. 예전에 그 성수대교나 그럴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 바꾸면 그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예를 들어 장관 바꾸죠, 그분들은 경찰청장 그때 바꾸죠. 유지해서 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분들을 먼저 물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그분들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이 참사의 그 원인, 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부터 이제 먼저 좀 정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김 실장은 대통령의 재신임 의중 이 장관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했는데요. 이 장관은 비슷한 시각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사의 요청에 대한 질문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이 장관, 선수습 후 문책만큼은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고 뒷수습, 그다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재발 방지책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기 실장은 오늘 이 장관 말고도 다른 고위 관계자들의 사의 표명 그리고 문책설에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하고 있죠. 이 장관을 이른바 내어줄 경우 그 위로 한덕수 총리 또 윤 대통령까지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여론이라는 변수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운영진들과 함께 3, 4, 5픽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는 그 정치부 회의 때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비공개 발언이 이제 공개가 되죠.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요,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이제 책상을 내리치면서 경찰에 대해서 특히 상당히 분개하는 그런 발언을 들어볼 수 있었고. 아까 이제 유채커가 얘기했던 대로 오늘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찰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검사의 언어고 검사의 언어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고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는 또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논란이 있겠네요. 자, 오후에도 이제 대통령실 관련한 업무 보고가 진행됐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참사 당시에 보고를 받고 제때 대응했는지도 뭐 많은 질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김대기 실장에게 국정상황실장의 대통령 보고 전에 이태원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김 실장은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그 2, 3분 뒤에 자기한테도 보고해서 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상황실장은 소방청의 통보로 상황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윤 대통령에게 오후 11시 1분 첫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유선으로 2차례 지시를 내린 뒤 용산 대통령실로 나와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기 실장 이 경찰 보고가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보고 라인이 무너졌다라고 인정했는데요. 당시 경찰이 대통령실에 상황 보고를 할 때까지 1시간 50분이 걸렸죠. 이동주 의원은 이 국정상황실을 통한 경찰의 이 대통령실 보고 라인이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체계를 유지, 관리하는 건 이 국정상황실 역량 문제인데 동의하느냐 물어봤는데요. 김 실장은 동의한다면서도 이 국정상황실은 정보를 받고 바로 경찰청에 연락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픽도 정리를 해볼까요? 백 반장. 네, 그래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주 근접이 취임 6개월 만에 실현됐습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마친 윤 대통령, 오늘 아침 종국의 원로들과의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서는 모습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입주를 마쳤다는 소식도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김종철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문자가 포착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이제 용산 집무실까지 5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서초동 자택은 당분간 팔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 인력 변동 내역입니다. 경호 인력이 늘어나면서 이태원 참사를 막는 데 필요했던 경찰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것 아니냐. 민주당의 지적과 맞닿는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네, 그리고 전용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했다는 이 음성 분석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영업 기밀이라며 안 알려줬다. 이렇게 대통령실을 질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문을 어떻게 구했고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말 간단한 자료 요구에 영업기밀이라서 못 알려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왔는데 기관이 다른 데에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비용 지출을 했을 것이고 그 비용 지출 했으면 그 받은 자료에 대한 내용은 국회에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도를 넘었다. 네, 주호영 위원장도 자료 제출을 함께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김대기 실장은 관련 자료들 여전히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호 인력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보안 때문이다. 또 음성 분석 업체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픽은 박마커가 정리하죠. 네, 결전의 날입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유력하고 상원은 초박빙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결과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40년 만에 찾아온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그에 따른 관심 탓인지 사전투표 역시 현지 시간 7일 기준으로 4,0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격전지에서는 사전 우편 투표를 통한 결과 조작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화당 측이 무효화 소송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예고해둔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 출마 발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예전에 취재하던 생각이 나네요. 네, 아주 오래전이지만. 자, 마지막 픽도 정리해 볼까요? 네, 마지막 픽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숨바꼭질입니다. 오늘 저녁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패가 동시에 우리나라 하늘에 펼쳐집니다. 엄패는 이 가까이 있는 천체가 멀리 있는 천체를 가리는 걸 뜻하는데요. 이번에는 달이 천왕성을 가립니다. 그전에는 이 개기월식부터 일어나면서 달이 500원짜리 크기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동전 크기의 달 좌측을 천왕성이 파고들었다가 오른쪽으로 약 1시간 뒤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 엄패 현상 오늘 오후 8시 23분에 시작되는데요. 망원경을 이용해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원픽 뽑아볼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유언비어대 대통령 책임, 여야 이태원 참사 공방.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이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쏘아붙였죠. 황 의원은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는데요. 박주름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책임을 공통분모로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책임, 다른 하나는 마음의 책임인데요. 이 각각의 키워드에는 연관 검색어로 뜬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이 말의 책임과 관련된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여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선 한 장관의 답변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죠. 이 아군이라고 여겼던 신윤핵관 배현진 의원마저 질타한 한 장관의 답변, 바로 직업적 음모론자였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죠. 이 황당한 주장, 서울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또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발언은 이 조수진 의원과의 문답 중 나왔는데요. 조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죠. 한 장관은 이 주장을 펼친 두 사람을 콕 집어 직업이 음모론자라는 취지로 비꼬았는데요. 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한 이야기를 가리킨 겁니다.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요 마약 그 용산에서 요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자.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저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지금 마약 얘기도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저는 이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 마약이 물론 지금 이제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 전 마약과의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몰로 가는 거죠. 김 씨와 황 의원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는 대목이죠. 이 경찰이 마약 단속 성과에 집착하는 바람에 군중 통제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인데요. 결국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발생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는데 마약 단속 실적 올리려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마약 조사, 마약 점검에 투입했던 형사들, 경찰관들 즉시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한 장관 하고 싶은 말은 참지 않는 스타일이죠. 어제도 강경한 어조로 이런 주장에 대한 반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경찰 내부에서도 경비 인력과 마약 수사 인력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사법경찰과 경비경찰은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마약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예. 강한 반감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모략했다면서 한 장관을 규탄했습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예결위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의 말씀대로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약 50분 뒤 재개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말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하지만 한 장관이 또다시 사과를 거절하면서 밤 11시 반쯤
다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이 두 차례 중단 끝에 예결위는 자정 넘어 개의가 됐고 한 장관은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벼랑간 음모론자로 지목된 황운하 의원 자정 무렵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한 장관이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즉각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회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황 의원도 한 장관처럼 물러설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과 이태원 참사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마약 단속에서 성과를 내는데 매몰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인파 운집 현장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란 인식보다는 마약 사범이 많이 모여있는 마약 단속의 최적지로만 비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의 연관 인물입니다. 이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분인데요.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한 말입니다. 대체 이 마음의 책임은 어떤 책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박 구청장 입장에선 다들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랐던 것 같은데요. 그 여잔 그 누구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있어.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야.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싸했습니다. 이 마음의 책임이란 말에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마음의 책임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와닿지 않았고요. 어떤 의도든 간에 이번에 지금 수사 대상자로도 올라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용해인 의원이 직접 나서서 박 구청장이 져야 할 책임이 뭔지 알려줬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 라고 100번 이야기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책임은요.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요. 진심 어린 사과,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박 구청장의 해명 가운데 구설에 오른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이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개최된 용산구청 대책회의에 박 구청장은 불참했었죠. 이 불참 사유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저는 취임 4개월 차 구청장입니다. 딴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같은 당 소속이지만 박 구청장은 감싸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곧바로 손절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자기 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그 행사에 대해서는 구청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나 그거 잘 몰랐다.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용산서장하고 용산구청장 이 두 사람이 정말 무개념이고 무능 아니냐.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안행이 보면서 오히려 좀 책임에서 좀 벗어난 것은 용산구청장이다. 원래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박 구청장에게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당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인데요.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행사 있는 당일 구청장, 서장이 수시로 그 행사장을 순회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 전혀 안 했죠. 당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있어요. 저는 사퇴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 공고? 그리고 구청장 사퇴 공고? 그렇죠. 그리고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큰일이 있으면 더 윗선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실제로 이달 중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참사 이틀 뒤 박 구청장이 내놓은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헬로윈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책임을 회피한 듯한 발언이라며 논란이 됐었죠. 당 윤리는 이 박 구청장의 발언이 당원 당규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말의 책임과 마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주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네.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목된 황운하 의원이 어젯밤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렸죠.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 고소는 물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장관이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에 기초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황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 국면은 한 장관이 시동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추진했으며 정부 여당이 판을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시해야 할 시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대형 참사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활동에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한 장관은 제가 자신을 이태원 참사 배우이자 주범으로 모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전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제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참사 배우나 주범이라는 내용을 발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이제 예결위, 법사위, 행안위가 동시에 열렸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예결위고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또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의겸 의원과 또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놓고서 또 티격태격했고 특히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또 공방도 벌어졌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이따 국회 상황실에서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 황 의원이 한 장관 발언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장관직 사퇴도 요구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비판 발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한 장관의 발언을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받는 자리에 출석한 장관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면서 동료 의원들 전원에 의하면 문건을 미리 보고 읽었던 것으로 봐서 준비한 발언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한 장관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규탄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 국민이 웃음나 156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장관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그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왜 마약 단속에 더 많은 힘을 쏟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상모략으로 참사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어제 예결위가 여러 차례 파행을 했고 마지막에 예결위 파행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 장관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한 장관의 오늘 발언도 보니까요. 그 황운하 의원에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인데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오히려 황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반박한 건데요. 황 의원도 한 장관이 사과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 조직 문화 특성상 사과 기대는 안 했다고 응수를 했습니다. 네. 한 장관이 본인은 이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규정을 하고 또 황운하 의원은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오늘도 저런 또 발언을 이어갔군요. 앞으로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도 오늘 대통령실 국감에 대해서 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특히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예결위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전일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에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고 말을 꺼내자 한 총리가 인정한 겁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우선 그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거죠. 한 총리는 또 전 의원이 일선 용산경찰서가 몰랐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역시 상식 밖의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사전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된 바가 있었나 국정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죠. 이에 대해 이진복 정무수석은 처음부터 비상근무를 할 판단은 안 했다면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고가 생길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챙겼는데 이 경우에 코로나 이후 갑자기 이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얘기는요, 이따 국회 상황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후폭풍, 황운하 법적 대응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오늘은 경찰청 등 55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일부에선 수사 대상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스스로 언급을 한 거죠.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커질 분위기인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희근 청장과 김강호 서울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집무실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어제 국회 생중계를 통해 이미 예고가 됐었죠.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용산서장, 집무실이나 핸드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청장 본인도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특수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셀프 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민주당에선 경찰 수사는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분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사고 넘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연일 선을 긋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버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환풀이 같은 거거든요. 접근해야 명확한 되는데. 책임에 대한 합의나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네. 하지만 환풀이도 필요하죠. 근데 더 급한 것은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셀프 수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를 엄격히 하더라도 국민들 믿기가 어려워요.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부 타협의 여지는 남겼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순 없다는 입장이죠.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에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태도나 조치를 봐가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추진,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처리가 가능하죠. 169석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해요. 그럼 증인들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국수본에 있는 그리고 경찰청장 증인으로 출석하겠냐고요. 여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지. 그럼 안 나와요. 그럼 그냥 보여주게요. 국민의힘도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권한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국정조사 권한마저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당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수사의 목적은 형사처벌이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입니다.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보고서 하나를 작성해 올립니다. 헬로윈데이에 많은 인파로 보행자의 도로 난입과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문건에 표기된 위험 지역, 이번 참사 지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인파 상황을 보고할 정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 구두 보고도 했다고 하죠. 이에 대한 용산서 정보과장의 대답, 대통령실 인근의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며 묵살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태원에 투입된 정보경찰은 0명이었습니다. 23명에 이르는 용산서 정보경찰 전원은 집회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원본,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해당 보고를 끝내 무시했던 정보과장이 지워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범죄 은닉이고 증거 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이거?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아예 안 쓴 걸로 하자는 회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은폐의 윗선이 누구인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산서에선 은폐뿐 아니라 조작도 있었죠. 이인재 전 용산서장 밤 10시 20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고 거짓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실제로 이태원 도착 시간은 11시 5분, 그것도 참사 현장이 아닌 이태원 파출소였습니다. 참사 전 현장 상황 보고를 받고도 느긋하게 설렁탕을 비운 영상이 확인됐죠. 거리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하다 1시간가량을 허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뒤늦게 도보로 이동을 했지만 뒷짐까지 지고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무사 안일이었다는 비판 피할 수 없겠죠. 대통령실의 확인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전 서장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사상하고 직무유기 협의로 입건이 됐죠. 고의로 자신의 직무를 버렸거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너무나 죄송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어제 행안위에서 사진 2장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메시지, 그리고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시민들이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대뜸 불순 세력 개입설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게 맞느냐?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한다고 물었는데요. 일부 극우 유튜버와 일베를 중심으로 각시탈을 쓴 시민들이 참사 현장에 기름을 뿌렸다는 유언비어가 펴졌었죠. 과거 집회 사진을 끌어와 이들이 민주노총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 가설까지 만들었는데요. 근거 없는 음모론을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 고스란히 가져온 겁니다. 더욱이 이미 특수본에서 해당 사실은 루머라고 확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각시탈을 쓴 남성이 뿌린 건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술이었다는 것을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진 촬영 위치로 보아 일단 혐의점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젯밤 성명을 내고 희생자를 욕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민주노총과 각시탈을 연결시켜 말한 게 아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잘못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 워딩을 그 회의록이나 이렇게 다 남아 있으니까요. 또 영상도 남아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이걸 뭐 민주노총하고 각시탈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그럼 왜 굳이 아무 상관도 없는 두 사진을 함께 떡하니 올려놨을까요? 언론 탓을 했으니 이 의원의 질의 내용 조금 길긴 하지만 그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진실을 두고 온갖 얘기들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됩니다. 청장님. 네. 앞에 보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게 떴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만들어낸 겁니까? 민주노총에 관계된 사람이 2사람이 현장에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뜬 게 맞습니까?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방금 보여주신 화면과 같은 게 떴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떠 있다고. 옆에 각시탈 쓴 사람들, 네.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단서를 들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구명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의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만든 조사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오늘 출범하는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특위는 이번 사고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연 명백한 진상규명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민주당도 행안위 도중에 찍힌 사진 때문에 구설에 올랐는데요. 문진석 의원의 휴대폰에 뜬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의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글이었다고 하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만큼 시급하고 당장 여당에선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또 이전의 광우병 세월회에 있어서의 행태를 그대로 재현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다하지 못했던 무거운 책임감을 숙연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천벌받을 겁니다. 진짜. 메시지를 수신한 문 의원, 파문이 커지자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해당 메시지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면서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문 의원은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냐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당 차원에서도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문진상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받은 문자 내용이 어쨌든 논란이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당 차원에서 논의가 실제로 됐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냐는 말씀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정말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 불가능한 사안 또다시 비슷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인데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재차 주장을 한 겁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희생자 명단 공개까지. 희생자 유가족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네. 이태원 참사 당일 119 신고도 어제 공개가 됐죠. 정치부에서는 어제 저희가 이 부분은 다루지 못했는데 당시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헬로윈 압사 참사 현장에서 살려달라며 119에 도움을 요청한 신고, 첫 신고인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56분까지 100건에 달했고요. 이 가운데 무응답을 제외한 신고는 8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후 10시 15분 첫 신고자는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압사당하게 생겼다라고 긴박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신고를 접수하고 3분 뒤인 10시 18분 구조대를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신고는 계속되는데요. 오후 10시 18분 두 번째 신고자는 여기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라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해서 죽을 것 같다. 깔린 사람도 있다. 엄청 많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압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것만 19건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구조 요청은 구체적이고 간절했습니다. 오후 10시 29분 신고한 시민은 저희 지금 언덕으로 내려가면 다 살 수 있거든요. 와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지금 기절한 사람만 3명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10시 38분에 들어온 신고에는 빨리 와주세요. 사람들이 점점 기절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많이 죽을 것 같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한 얘기 저번에 한 적이 있는데 119 녹취록에도 정말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네요. 10시 15분 첫 신고가 있기 3분 전에도 숨이 막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참사 당일 10시 12분에 걸려온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신고자의 목소리에 생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 대화처럼 그 녹취에 생기가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생기가 있고 마지막 끊을 때도 또 네 하고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압착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아닌 걸로. 소방은 또 참사 발생 전 2차례에 걸친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도 구조 활동보다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거는 현장의 교통 통제라든가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해서 확인을 했고 직접 신고자한테 확인해 본 바 현장의 소방의 업무보다도 경찰적인 업무라고 여기를 해가지고 엮걸기한 결과도 저희들이 역시 경찰에다가 통보를 했다. 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셀프 수사 논란, 음모론 대 명단 공개, 여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죠. 여권은 월 관리비 때문에 사실상 파양하는 거라며 오늘도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이 대통령 기록물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감 때도 이 논란이 일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상황실 해시태그로 인사드리게 된 백다혜입니다. 오늘 눈길을 끄는 정치권 이슈들 해시태그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풍산계 파양 논란, 청담동 술자리 2라운드, 그리고 이재명 향한 수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는 풍산계 파양 공방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죠? 전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차관님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풍산개 3마리도 맞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를 놓고 파양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르던 이 풍산개들을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을 두고 신구 권력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원수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데요. 이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하거나 기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또 동물 복지도 고려해서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관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게 모법, 다시 말해서 법의 규정 없이 이걸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6개월 가까이 이게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라고 설명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반환한 건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 공방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여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월 250만 원의 관리비 예산 때문에 사실상 파양하는 게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습니까?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습니까?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는지 그러지 말고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 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거라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인 것입니다. 실로 개판이다. 이 사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못 지킨 약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께 맡아 키워달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진행된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계 반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 242만 원을 지원을 왜 안 해주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뭐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그 입장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탁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해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는데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툼을 벌이는 여야 모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평소 여권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계 반환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현실의 법과 규정을 들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나는 논리이자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다. 악이라는 생명체를 놓고 생긴 갈등에 접근한 솔로몬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의 근거에 판결한다. 그 시절보다도 못하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청담동 술자리 2라운드입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재차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자 모든 게 저 때문이냐며 받아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그게 검찰이나 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라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를 꺼내시게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럼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두 사람의 신경전 지난달 법사위 국감에서부터 불거졌죠. 한 장관이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이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현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시민언론 더 탐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지라시 수준의 모욕이라면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는데요. 더탐사란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술자리 의혹 제보자는 5가지 공개 질문을 통해 증거를 대고 있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가장 강한 부정만 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그날 심야에 청담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앞서 윤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차 윤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이는 최근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를 공개하며 폭로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자신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맹 총재 권한대행의 명함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행은 이에 대해 명함은 달라고 하면 주는 거라 대단한 게 아니라면서 재차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지단체는 목격자인 첼리스트와 김의겸 의원 등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목격자로 지목된 첼리스트가 소환 통보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만큼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향한 수사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던 시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 자금이 대장동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마련하고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입장인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공모 여부가 담겼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용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인 오늘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팀이 바뀐 이후 사건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박영수 전 특검인데 박영수 특검과 이해관계를 쭉 같이 가져왔던 박영수 사단이 이것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파적 수사 그리고 편파적 기소를 보았을 때 이해충돌 측면에서 박영수 사단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쇼핑하듯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이후 중단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장기간 끌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향후 정치권의 공방도 더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관련 소식들 놓치지 않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응답하라 다정회가 아닌 상황실 해시태그로 정치권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소통 반장 역할도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이후에도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남은 정치권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른 속보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장관이 석방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사망한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정부가 잦은 월북으로 판단하자 여기에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는데요.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서 전 장관의 석방이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서 전 장관의 석방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재판부가 서 전 장관의 구속적 부심을 인용하면서 1억 원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또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법원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서 전 장관이 해당 조건들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김용 부원장이 이제 기소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소장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해서 내일 추가로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풍산개 논란이 뜨거운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잘 해결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이미 풍산개 2마리가 동물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저희가 역시 이제 관련된 사실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서 내일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통령실 국감은 그냥 막막해요. 네, 챙겨요 그냥.